자, 요즘 이 아파트 가격이 다시 조금 일부에 따라 오르거나 보합세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초고가 아파트들 가격이 20억이 올란 데도 있다. 이러면서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다시 오른다. 개뿔 같은 소리입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보면요. 부동산과 관련해서 기가 찬 소식들이 많습니다. PF 내부 정보로 투자금 3배를 챙겨서 금융사 줄줄이 적발, 건강은 양심 불량 운영력 점검, 사업비 꿔주고 이자 60% 챙겨, 일감 알선 후 대가 20억 받기도, 위반 음중 조치 수사기관에 통보. 그래서 금융투자회사 운용력이라는 것들이 부동산 PF 업무를 하면서 자신들이 담당한 부동산 개발 사업에 현금 흐름 등 비공개 정보를 입수하고 돈장난을 쳤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보면 3040 연끌족들이 고금리의 소비를 가장 많이 줄였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아 고금리에 취약해서 금리 1%가 오를 때마다 소비 0.32%가 감소하는데 빚을 내서 집을 산 30, 40대가 고금리 직격탄을 맞았고 이 30, 40대 연끌족의 소비 여력이 급격하게 줄은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부채를 많이 보유한 가계일수록 손해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즉 금리 상승에 손해청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대출 갚느라 쓸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게 아닌 거죠. 이 정도로 어려워지면요. 자, 그런데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고 부르는 데가 분양보증사고로 지금 1조 원이 넘는 돈을 대신 물어줬어요. 고금리와 PF 부실로 부도나 파산한 시행사, 시공사가 늘어나니까 이제 이런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허그의 사고액이 1조 1210억이었다는 거예요. 자, 분양보증은 시행사, 시공사가 부도, 파산 등으로 공사를 마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데 허그가 분양계약자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시공사 선정해서 공사를 갖다가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 어쨌든 지금 분양보증 사고액이 1조 1210억이라는 거예요. 전세금 떼이고 자 이렇게 분양보증 떼이고 난리입니다. 태영건설 최대 PF 사업장 마곡 원 웨스트 서울 현장에 신한은행이 3,700억을 지원했다는 거예요. 자, 워낙 좋아되니까 이렇게 했겠죠. 자, 강남의 청담 러웰이라고 청담 3입 아파트 재건축하는데 공사비를 70% 올리기로 한 걸 두고 주민들 조합이 부동산원에 이 공사비에 대해서 검증을 해달라. 이전에 조합 집행부가 건설회사와 공사비 합의한 걸 새로 얼마 전에 조합 집행부가 출범했는데 인정하지 않고 이걸 갖다가 조만간 한국감정원, 옛날에 그 한국감정원, 지금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거라는 거예요. 2017년 롯데건설과 시공사 계약 당시 공사비가 3,726억이었는데 지난해 조합과 시공사가 협의해서 조정한 공사비가 6,313억으로 3천억대에서 6천억으로 70% 올랐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조합 내부가 시끄러워져서 새 조합이 탄생했고 그래서 새 조합은 이전 약속을 인정할 수 없고 그래서 건설사업 관리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이런 액수가 공사비 과다 지출이 이거에 검증을 하겠다고 들었고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한국부동산원에다가 의뢰를 한 거란 거예요. 과거에 메이플 자이라고 신반포 사지구에도 2017년 시공사로 선정된 GS건설이 당초 계약한 공사비 9,300억에 5천억을 더 요구해서 조합과 마찰을 빚었고 그래서 조합이 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했고 그래서 부동산원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3,180억 중 2,186억이 적당하다라고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어요.
지금 짓는 아파트에서 이 난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 스트레스 DSR 제도라고 해가지고 연소득이 1억일 때 한도가 3천만 원 줄어든다. 4.9%가 줄어드는 일이 지금 주택담보대출에 반영이 돼요. 내년 3단계 때는 6,100만 원이 줄어듭니다. 자, 이 와중에 매경에서는 부동산 거래는 살려야 되지 않냐. 급격한 거래 감소, 내수의 충격, 적정 수준 유지가 바람직, 젊은 층 주택 매입 지원하고 한시적 거래세 인하 필요, 수요 감소로 주택 공급 줄면 아파트 가격 또 치솟을 걸, 무주택 청년들 가장 큰 피해. 요렇게 바람을 잡고 참 기가 찬 사람, 이런 자들이 언론에 칼럼을 쓰면 안 되죠. 부동산 투기꾼들 앞잡이죠. 무주택 청년들이 집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청년들한테 주택 매입을 지원한다고요?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아침에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가가 1년 만에 1억 올랐다. 평당 수도권 평균이 2,434만 원. 전에 서울이 3,714만 원이랬죠. 공사비, 인건비 뛰었다고 이렇게 우기고 있습니다. 정부가 조사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직 안 합니다. 자, 지금 금융당국이 PF 부실 연내 정리하겠다고 대출 조이고 충당금 강화하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옥석 가리기에 속도를 높이고 상호금융 충당금 적립률을 상향시키는 등 건전성을 강화시키고 시행사 자기자본 등 PF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실 사업장 정리가 이제 예고됐는데 정권사 PF 대출 44%가 원금을 못 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우선권이 없는 후순위 대출이다. 그래서 정권사들이 좀 망에 자빠질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 태영이 아까 3,700억 지원한다고 신한은행이 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지금 처리 방안 제출한 사업장이 전국에 있는 태영의 부실한 사업장의 절반도 안 되고, 브릿지론 사업장 18개 중에 10개가 경공매로 넘어가고, 그래서 태영건설 정상화가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속에 새마을금고 대출 잔액이 1년 만에 13조가 급감해서 작년 말에 188조 1천억 남았다는 겁니다. 여신 잔액이요. 가계 대출이 6조, 기업 대출이 3조 줄었는데 부동산 PF 영향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신규 대출이 막히자 연체율이 6%대 중반 치솟아서, 제가 전에 몇 번 언급했죠. 지금 당국이 검사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의 지금 연체율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요, 금융당국과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지원 방법을 논의하고,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등이 새마을금고에 대한 첫 번째 검사에 나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자, 이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PF 부실한 농협, 신협 등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 상호금융에 대해서 건설 부동산 대출 관련해서 대손 충당금을 30% 쌓아라 해가지고 바짝 쪼은다는 거야. 이 상호금융이라는 게 그동안에 이 PF에 좀 사각지대에서 장난을 많이 쳤죠. 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정부가 그동안에 134조라고 PF 부채를 말했지만 건설산업연구원에서 202조 6천억이다. 직접 대출 유동화 금액 포함해서 이 정도고 금융위기 때 2배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하면 제가 볼 때요, 부동산이 오르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 살아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살아날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 아마 한국 경제를 초토화 곧 시킬 거라고 봅니다.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갔어요.